자, 여러분 4시간 한번 기준으로 현 시점 이브닝 스타가 컨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직전의 양봉보다 더 큰 음봉이 고점부에서 출현하는 경우, 그리고 그 사이에 도지 캔들이 존재하는 경우, 이 시그널 자체를 추세의 끝으로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끝이 났다, 롱 포지션은 위험하다라는 관측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숏 포지션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더 올려주면서 이번 상승분으로 65.8K까지 올려준다면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창출될 텐데, 이건 무슨 얘기인 건지, 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기존까지 쐐기 패턴을 얘기하면서 쐐기의 하단선과 상단선을 활용해 왔었습니다. 어떤 형태였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봤을 때 하나의 지지선이 출현하는데, 오전 중에 월요일 오전 9시에 뭐가 마감됩니까? 하나의 주봉이 마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오전 중에 급격한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1시간 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시간 봉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어젯밤 11시 그리고 오늘 오전 7시 급격한 수준의 상승분이 이렇게 쭉 따라 나오는 형태를 보여줬으나, 결국에는 이미 돌파당한 쐐기 상단 추세선을 탈환하지 못하고 재차 밀려나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급격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고점까지 한번 돌파했는데, 이 고점 돌파의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RSI 차트입니다. 분명히 가격의 고점은 한 번 더 돌파해준 형태가 나왔는데 RSI의 고점은 돌파해주지 못하는 형태가 나왔죠. 우리는 이런 형태를 흔히 일반 약세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졌는데 RSI의 고점은 그러지 못한 형태. 일반 강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히든 강세 다이버전스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가격의 저점은 높아졌나요? 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RSI 저점은 내려갔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일반 약세 다이버전스만 계산해 넣은 채로 판단에 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요약해 본다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 거기에 더불어서 4시간 이브닝 스타까지 컨펌되어 있는 상황이고, 1시간 봉상에서도 약세 다이버전스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하락 가능성이 정말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더블 탑 패턴까지 4시간 봉상에서 관측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래쪽을 받쳐주고 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이 FVG 구간입니다. 4시간 봉상에서 최근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직전거리와 직후거리가 만나지 못한 구간, 지금 이 지지 구간이 더블탑 패턴의 넥라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나요? 오늘의 핵심은 결국 이 박스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 때 이 경우에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상황 차트 외적인 데이터도 조금 뜯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이렇게 꾸덕꾸덕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거래량 다이버전스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거래량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괄목해봐야 하는 데이터셋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미결제 약정 데이터셋을 한번 뜯어봤을 때 시장 참여자 자체가 굉장히 말라버린 이런 순간들에서 이런 식의 특유의 꾸덕이 상승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 또한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CVT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보았을 때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라색 선은 거래대금 100만 불 이상, 파란색 선은 거래대금 10만 불 이상을 뜻합니다. 그런 포지션들을 뜻하는데, 현물 포지션들은 죄다 이탈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물 포지션들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았을 때, 그러면 시장의 하방을 받쳐주고 있었던 현물은 이탈하기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시장 참여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이런 식의 선물 포지션의 진입까지 관측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개미들까지 계산해 넣은 채로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보았을 때 개미들의 선물 수급 자체가 어느 정도 돌아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파악이 되실 겁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해 봤을 때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었던 현물은 상실이 된 상황이고, 이 자리를 선물 플레이어가 대신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걸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 됩니까? 기존 이 6444, 647 이 구간을 원래는 현물이 받쳐주고 있었으나 이 자리가 선물 자리로 바뀌면서 돌파하고 내릴 수 있는 그 동력이 확보되었다. 저는 지금 시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통해서도 ETF 순유출 현물 거래량 급감, CVD로 봐도 선물 기반이 들어온 게 확인된다. 내릴 수 있는 동력까지 이번에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핵심은 이겁니다. 658까지 올려준 다음에 내리는 게 더 좋은 조건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제 지난 영상을 하나 참고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비중 조절해서 들어간다고 치면 이렇게 우리가 피보나치 확장을 잡았을 때 점오 라인 요즘이 평단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여기서부터 내려온 이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확장 플랫의 전개 가능성까지 생각을 했을 때 1.13짜리가 65.8K, 여기서 2차 매집을 들어가면서 평단가를 조정한 이후에 그 다음 하락분에 대비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4시간 적산병, 1시간 다이버전스, CVD,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내릴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여기서 더 잡을 이유가 없다. 적산병이 아니죠. 제가 정신이 없었던 모양인데 이브닝 스타의 확정입니다. 지금 오히려 65.8K까지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내려 빼야만이 더 꾸두기로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롱 잡고 계신 분들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쪼그라들고 있고 계속 하락 시그널까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릴 수 있는 차트였다면 올려줄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수렴 돌파해주면서 강한 형태의 상승을 애초에 보여줬어야 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치 청산 레버리지만 확인해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롱 포지션 개미의 수가 훨씬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유동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이 핵심 숏 매물대 어디입니까? 3일치로 보겠습니다. 65.8K 구간. 해당 권역만 흡수해주는 그림이 나오고 나면 유동성의 관점에서 봤을 땐 더 이상 상승을 시킬 동력이 없다. 특히나 중간에 있는 이 청산 공백지대까지 65.9K의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이 유동성을 애초에 지금 흡수해주면서 확장 플랫 65.8K 타점까지 쥐어준다면 여기서 잡아서 그 다음 내려가는 동력을 먹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데, 지금 자리는 중간에 낀 정말 애매한 자리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꾸 이런 애매한 움직임만 보여주는 이유는 거래량의 상실에서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힘든 자리인 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여러분 제가 탈출 자리 하나 쥐어드린 거 생각나시나요? 4시간 봉상에서 기존 하락 채널 확장 형태, 여기 이 자리에서 빠져나갈 자리까지 한 자리 찾아드렸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 숏이 살려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왜 살아서 나가고 있지 않느냐? 플랜 자체가 어그러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나리오를 엎을 근거가 필요한데 그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8일 전 영상에서도 아싸리 658까지 올려주면 숏자리 한번 나온다. 결국 핵심은 658이고 하방 핵심은 644입니다. 이 두 자리를 깨지 않고 지금 중간에서 와리가리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섣불리 움직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펀딩비 자체도 지금 롱이 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저는 지금 자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들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 공유 드리면서 같이 매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제 텔레그램 입장하실 수 있게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뒀으니까요. 지금 자리 정말 힘듭니다. 저 또한 심리적으로 말리기도 하는데 플랜을 어그러뜨릴 만한 그런 근거값이 나온 게 없다라는 거죠. 8일 전에도 저는 확장 플랫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파동의 형태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첫 번째가 형태고, 두 번째가 비율이며 세 번째가 기간입니다. 순서대로 갑니다. 기간만 늘어진다고 해서 지금 거래량 마른 장에서 아싸리 노동치다가 그 다음 C파동 이렇게 내려 꽂는 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숏 물린 채로 손절해버리면 그 다음은 매매에서도 기준이 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아직 제 기준은 꼬이지 않았고 결국 가장 중요한 선은 상단 65.8K 그리고 하단 64.4K 이 박스다. 그렇게 강조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차트적으로 봐야 하는 특이점은 세 가지입니다. 4시간 봉상에서 이브닝 스타가 확정되었고, 기존에 우리가 잡을 수 있었던 이런 식의 쐐기 형태의 하단 추세선에 대한 이탈을 우리가 지금 시점 확인하고 있습니다. 리테스트 또한 두 번이나 실패하고 다시 한번 내다 꽂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데, 쌍고점 형성해준 다음 그 다음 넥라인에서 테스트하는 그 결과값을 우리가 받아봐야 되며, 핵심 넥라인을 저는 644에서 647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동성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는 현물 이탈은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인디케이터 상으로 큰 플레이어들 100만 불, 10만 불 이상 치는 사람들의 포지션을 한번 확인해봤더니 현물에 대한 이탈 그리고 선물에 대한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I 또한 급상승하고 있고 ETF 순유출까지 확인된 지금 시점, 더 이상 하방에 대한 단단한 지지 구간이 제 기능을 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상단 핵심 유동성인 65.8K를 찍고 나면 상승 동력이 상실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동적인 관점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내려온 첫 번째 파동 기반, 이게 안 끝나고 있죠. 이게 어디선가 끝났으면 그 다음 카운터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카운터를 관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길어지는 확장 플랫을 생각했을 때 요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수치 또한 65.8K입니다. 이 확장 플랫을 생각했을 때 매매 플랜에 지금 변동을 가져갈 이유는 전혀 없다. 거래량이 죽은 장이라서.
지금 지속적으로 기간만 늘어지고 있다 뿐이지 우리가 파동의 마감을 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형태, 이 형태적인 마감 형태를 전혀 보여준 적이 없으며 두 번째로 비율 또한 전혀 보여주지를 않았다. 기간만 늘어진다고 해서 파동의 종결을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상승 임펄스의 스타팅을 얘기하기에는 그 상승 폭도한 굉장히 연약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만약에 상승 임펄스가 터져 나온 걸로 치면 지금 3파가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3파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마감이라고 치기에도 찝찝한데 지금 이걸 3파짜리라고 보기에는 더 찝찝한 그런 상황에 저는 매몰되지 않겠습니다. 제 플랜에 꼬인 게 없기 때문에 제 지난 영상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주봉의 배신,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 플랜 그대로 변동사항 없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공유드릴 예정 중에 있으니까요.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